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1에서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주도성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취 기준을 활용하여 수업을 재구성합니다. 학급의 특성,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자유시간에 남한산성을 답사함으로써 사회교과와 연계한 재구성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 기준을 활용하여 수업을 재구성한다면 학생들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더욱 적합한 방식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학습자와 학급의 특성을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의 깊이 있는 학습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학습자를 주도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의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실생활과 연계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을 하기 전 이러한 학습 주제에 대하여 이러한 학습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을 하기 전 학습과 학생의 경험을 연관짓고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학습자의 실생활과 어떠한 연계점이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교육과 실천의 합일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에게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고 학습자의 전인적인 성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공유학교와 같이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면 학습자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렇게 성취 기준을 활용한 수업의 재구성과 실생활과 연계한 학습,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습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1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해력 교육은 세 가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글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문해력이 높을수록 글을 잘 읽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을 읽는 것은 학습을 위한 기초 능력이며 초등교육은 학습자의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점에서 문해력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어의 확장은 사고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문해력은 학습자의 사고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초등교육에서 문해력을 교육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문해력을 기르기 위하여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하이러닝을 활용한 단어 맞추기 게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러닝 클래스보드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난이도별로 어휘를 제시하고 모두먼들과 단어의 뜻을 맞추어 보는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때 틀린 단어를 학습일지에 적고 틀린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게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를 배우며 모두먼들과 협력하고 학습일지에 글을 작성해 볼 수 있으며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해력이 향상이 된다면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가 줄어서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쉬울 것이고 학생들은 수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2번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A 학생은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여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업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A 학생의 문제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A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 전문가와 협력하여 올바른 인터넷 사용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인터넷 중독 예방이라는 문제와 관련된 지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의 상태를 분석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 방법에 대해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자료를 고려하여 올바른 인터넷 사용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학생은 보다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발전적인 방안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3번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잠시 구상한 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 실습생 기간 중 동료 교원들과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수업 방향에 대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같은 반에 저와 동료 교원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는 활동 중심의 학습자가 신체를 활용할 수 있는 신체를 활용한 활동과 놀이 중심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했던 반면 동료 교원의 경우 탐구와 모두먼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두 방안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와 동료 교원이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매번 바뀌는 수업 방식에 학생들이 적응하기 어려움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 제가 교육실습생 기간 중 겪었던 이러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저는 저는 교 저는 교 저는 동료 교사와의 수업 워크숍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교사와의 협력적인 소통을 통해 동료 교사가 추구하는 수업의 방향과 제가 추구하는 수업의 방향에 각각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각각의 방식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식으로 수업의 방향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료 교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수업의 방식을 비슷하게 만든다면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더라도 기존에 익숙했던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더라도 적응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수업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즉답형 1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잠시 구상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교사의 경우 스마트 기기가 학생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며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최대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김 교사의 생각은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학습 저하 방지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경우 이미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 교사의 경우처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지향하는 것은 따라서 김 교사의 경우처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지향하기보다는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김 교사가 우려하고 있는 학생의 참여도 저하와 집중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기기 활용 우리 학급 스마트 기기 활용 규칙을 정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라고 할 때만 사용하기, 또 스마트 기기를 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스마트 기기를 책상 밑에 두기 등의 규칙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에듀테크 하이러닝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이러닝 게시판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지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즉답형 2번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